앞에도는 갯벌이 살아있는 섬이다. 갯벌 옆에는 논농사가 한창이다. 모내기철.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논에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한다. 황소개구리다. 논에 사는 황소개구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약 10,000평에 이르는 이 저수지는 소 울음소리를 내는 황소개구리로 뒤덮였다. 어른 손바닥만한 몸집에 개구리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 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는 최고의 포식자였다.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황소개구리의 습격은 무차별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취재팀은 황소개구리 저수지로 알려졌던 옥동 저수지를 다시 찾았다. 투망을 던져봤지만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투망질은 5차례나 계속됐다. 이렇게 적어졌네요. 마지막 그물에서 발견된 것은 고작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뿐. 더 이상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10년) 전 토종 생태계를 잠식하며 전국의 저수지를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전라도 일대에서 황소개구리가 줄어들면서 그 여파는 식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의 한 황소개구리 전문 식당.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황소개구리 전문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식당 옆에 있는 황소개구리 수조. 수조 안에는 불과 100여 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들어있다. 옛날에는 컸는데요. 지금 이렇게 중간집으로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컸어요? 삼계탕용 닭? 그 정도 1kg 보통 나간 놈도 있고, 못 나가도 500g씩 나간 거 있었거든요, 한 마리에. 근데 지금은 200g, 300g짜리가 크더라고요. 2002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물량이 딸리더라고요. 뒷다리 살을 이용해 튀김 등을 만드는 황소개구리 요리는 한때 사람들에게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인상되자 황소개구리 요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 미국이 원산지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73년. 진해 국립양어장에서 황소개구리 200마리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부터다. 당시 수입 목적은 수출을 통해 농가 수입을 올리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200마리에 불과했던 황소개구리는 2년간 30여만 마리로 100배 이상 증식. 전국 28개 저수지 일대 양식장에 분양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들어선 금호 저수지에는 당시 2,000마리가 분양됐다. 1976년 당시 금호 저수지의 규모는 약 10만 평.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이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판로가 막히면서 양식장의 황소개구리 2만여 마리를 이곳 저수지에 방사하면서 금호 저수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저수지를 뒤덮었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산란기가 되면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무려 10,000개에서 15,000개의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개구리가 낳는 양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그 결과 저수지 그물에도 올챙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고기로 가득했던 그물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 자란 올챙이는 크기가 무려 12cm 정도, 대형이다. 올챙이가 자라면서 저수지는 황소개구리 세상이 됐다. 뒷다리가 길고 튼튼해 한 번에 최대 5m를 뛸 정도로 황소개구리에 도약하는 힘은 대단하다. 영역 싸움도 치열하다. 토종개구리와는 다른 힘과 번식력.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서운 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서슴없이 동족을 먹어치우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포식성이 좋은 황소개구리는 조류인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 심지어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뱀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질서마저 뒤흔들었다. 더 이상 황소개구리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공기총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는 예민해서 인기척이 들리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형 아까 총 쏜 거 맞은 데잖아요. 황소개구리 잡기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공기총으로 잡은 황소개구리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먹은 것일까? 뱃속에서는 직경 4cm의 참개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동족인 황소개구리까지. 당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무법자였다. 그로부터 10년, 황소개구리의 서식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황소개구리는 주로 저수지나 유속이 들인 하천가에서 산다. 원래 황소개구리의 주요 먹이는 곤충이다. 물가에 곤충을 잡아먹는데 그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수면에서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잠시 뒤 물속에서 우는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주변에서 황소개구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물가에서 머리만 남은 황소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개의 사체 모두 머리 부분과 등 부분에 딱딱한 가죽이 벗겨진 채 버려진 상태다. 무엇인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틀림없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동물 발자국뿐. 황소개구리의 주검이 이 발자국의 주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복을 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인적이 끊어진 늦은 밤, 물가는 고요하다. 그러나 야행성인 황소개구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먹이 사냥을 한다. 어둠 속에서도 황소개구리는 특유의 빠른 몸놀림으로 나방을 잡아먹는다. 뒷다리에 물갈퀴가 발달해 있는 황소개구리는 헤엄치는 솜씨가 재빠르다. 헤엄을 치다가도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는 법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먹이를 삼킨다. 황소개구리가 먹이 사냥에 빠져 있는 사이 풀숲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너구리다. 황소개구리는 아직 너구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이 순간을 너구리는 놓치지 않는다. 개구리가 위기 상황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황소개구리는 너구리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10년) 전 천적조차 없는 동물로 알려진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너구리는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로 밝혀졌다. 모처럼 비가 내리자 동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벌레들은 비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간다. 작은 곤충들에게 비는 뜻하지 않은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먹이 사냥을 나선다. 외가리도 물고기를 사냥하느라 부산하다. 이번에는 큰 놈이 걸렸다. 길이 20cm나 되는 물고기지만 입에 물면 놓치는 법이 없다. 수면 위에 고개를 내민 황소개구리도 외가리의 표적이다. 외가리의 부리에 목을 물린 황소개구리는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외가리는 여유 있게 황소개구리를 통째 삼켰다. 외가리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포식자가 된 것이다. 뱀은 한때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유혈모기의 움직임이 재빠르다. 이에 질세라 황소개구리도 서둘러 몸을 피한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황소개구리는 유혈모기에게 물리고 말았다. 고통에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늦었다. 그럴수록 독은 더 빨리 몸 안에 퍼진다. 의기양양하게 사냥에 성공한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거침없는 솜씨다. (30분) 만에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모든 양서류가 그렇듯 황소개구리도 뱀에게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연은 스스로 질서를 잡아간다. 2005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태계에서 황소개구리나 알에 천적으로 알려진 동물은 약 22종. 초창기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의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다. 덕분에 황소개구리의 수도 크게 줄었다. 초창기 황소개구리를 잡는 방법은 주로 낚시였다. 낚시를 이용해 수없이 황소개구리를 잡았던 박용호 교사. 지금도 황소개구리가 있는 곳에 낚시를 들이우면 어김없이 황소개구리가 걸려 올라온다. 이게 수컷인가요? 예. 일단 수컷은 고막이 크고 이게 고막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턱 밑이 노랗고. 아, 이쪽 그냥 노랗고요. 그는 좀 더 편하게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포획 도구를 만들기도 했다. 걸려가지고 밤에 이렇게 콱 잡으면 이렇게 걸려드는군요. 예. 한 번 걸리면 놓치지 않게 고안된 이 도구를 만들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10년 전 전라도 일대 저수지가 황소개구리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알려질 당시 이곳 옥동저수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저 저수지를 보면 저기 보면 숲 아래 바위가 나오거든요. 그 바위에 더울 때는 그 바위 그늘에 쉬고자 황소개구리들 거기 다 많이 모여 있어요. 아주 무리를 지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장관이었죠. 그러던 이제 개구리들이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잡아내고 하천 바닥 준설 공사를 그 안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가 줄어든 것일까? 약 30만 평에 이르는 학파 저수지는 지금까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물은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다. 그런데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가운데는 외래종인 블루길이 상당수다. 저수지 곳곳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저수지에서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 지방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목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섬 앞에도 앞에도는 갯벌이 살아있는 섬이다. 갯벌 옆에는 논농사가 한창이다. 모내기철.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논에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한다. 황소개구리다. 논에 사는 황소개구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자꾸 수가 늘어나자 일일이 손으로 황소개구리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하루에 많게는 10마리씩 황소개구리를 잡아내지만 그 수는 줄어들 기미조차 없다. 황소개구리가 이른 봄에는 그 저수지에서 서식을 하다가 이렇게 5, 6월달, 6, 7월달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은 논이나 밭 전면적으로 이렇게 서식을 한 걸로 압니다. 여기 그럼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논이라든지 밭에서 그 노타리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노타리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고영화 씨. 황소개구리는 고씨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골칫거리다. 황소개구리는 마을 앞 웅덩이 어디서나 불쑥불쑥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황소개구리 소리도 그칠 날이 없다. 황소개구리 때문에 주민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힘들어하지요. 시끄러서 저녁에 그 뻗치기 이러고 잠자였을 거인데 아주 어쩌고 시끄럽게 하는 거. 잠만 들어보면 괜찮은데 잠만 들기 전에는 우리 며느리도 그래. 아이고 저런 개구리 때문에 잠 못 자겠다.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이 섬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황소개구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발견이 됐고, 사실은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봤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양식을 해서 번식된 것은 아니고 자연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큰 물줄기가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이 과정에서 황소개구리가 파도에 휩쓸려 섬으로 상륙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목포에서 불과 1500m 거리에 있는 앞에도 큰 비에 황소개구리가 바다를 건너갔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목포에서 54km 떨어진 섬 비금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섬이다. 섬 야산에는 자연 상태의 못이 있다. 과연 이곳은 황소개구리로부터 안전할까? 작은 못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크기는 작지만 틀림없는 황소개구리다.
이곳에서 산란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황소개구리 알은 산란 후 그 이듬해까지 올챙이 상태로 있다. 수초 주변에서 뜰채에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올라왔다. 올챙이는 벌써 뒷다리가 나온 상태다. 올챙이는 황소개구리가 이곳에서 이미 번식에 성공했다는 증거다. 인구 3,900명이 사는 비금도는 평지가 넓어 논농사가 발달한 섬이다. 논농사를 지으면서 섬 안에는 수로가 잘 정비돼 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수로는 생물들이 쉬어가는 쉼터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고여있는 물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 수는 급격히 늘었다. 육지에서 54km나 떨어진 섬. 황소개구리가 바다를 건너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섬에 들어왔는지 주민들에게 탐문해 보기로 했다. 지금 전체가 다 있지. 아주 많이 있나요? 이거 뭐 이마산 거시가 엄청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을까요? 이것이 누가 이걸 몇 개를 여기서 잡아왔다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논이 정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버렸어 지금이. 몇 마리를 잡아서 풀어놨는데 네. 그게 그렇게 확산이 됐나요? 예. 육지에서 벼 수확을 돕고 돌아오던 섬 주민이 처음 황소개구리를 잡아온 게 화근이었다. 무심코 섬으로 가져왔다 풀어놓은 황소개구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늘었다. 비금도 옆에 있는 도초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주민 왕래가 잦았던 이곳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가 발견된 것이다.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서남문대교가 생기면서 두 섬은 더욱 가까워졌다. 사람들의 왕래가 쉬워지면서 황소개구리도 도초도로 옮겨졌다. 도초도 주민들은 새로운 고민에 휩싸였다. 작년 3월달부터서 여기서 들었는데 금년에는 자주 해. 향림바닥. 늘고 아침이면 내가 농가에 돌아오려고 나오면은 하고 막 밤나고 그래. 언제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 이웃면 비금면에서 이제 건너와갖고 이렇게 그냥 번식했지 않냐 오늘 그렇게 믿고 있죠. 도초는 하나 없었어요. 본래는 없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소개구리 없는 섬이었던 도초도. 고립된 섬에서 황소개구리의 피해는 육지보다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재팀의 확인 결과 앞해면에서 도초면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섬 전체에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황소개구리를 포함한 외래종이 유입됐던 일본. 일본도 외래종 문제로 토종 생태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천에는 외래종 어류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어종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블루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건너간 가물치도 포식성이 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토종뱀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몽구스 등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외래종인 황소개구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밤이면 하천 등지에서는 황소개구리 사냥꾼을 볼 수 있다. 야행성인 황소개구리는 밤에 잡기가 쉽기 때문이다. 포획한 황소개구리는 식용으로 꾸준히 사용되면서 그 수도 일본 생태계 속에서 조절되고 있다. 일본에 황소개구리가 도입된 것은 1917년. 식용개구리를 농가 부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황소개구리 뒷다리를 미국으로 수출. 농가에서도 황소개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 덕분에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환경성은 황소개구리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래종의 관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황소개구리의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수를 통제한다. 일본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황소개구리 요리는 비교적 일반화돼 있다. 오늘 광주에서도 생태계 파괴 주범인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가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광주시 임곡동 황룡강 늪지에서 열렸습니다.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는 황소개구리 잡기 시범대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수문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10년 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잡기는 당시 황소개구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준다. 황소개구리가 극성을 부렸던 전남 지역. 이곳에는 당시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정철수 씨의 창고가 있다. 창고 안에는 말린 황소개구리가 가득하다. 예, 이거 말린 겁니다. 쌓이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말린 쪽은요? 아, 말린 그 양이요? 네. 양은 이건 지금 한 내가 2톤. 이뿐 아니다. 냉동실에는 냉동된 황소개구리가 모두 2,000상자나 보관돼 있다. 한때 이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실업자들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를 잡으면 돈이 된다는 소문에 포획된 황소개구리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예. 옛날에 마리수로 하면 키로로 하면 많이 잡는 분들은 100kg. 그럼 그걸 마리수로 하면은 한 4,000마리. 1인당 잘 잡는 분들이 한 4,000마리 정도 잡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없어 현재 황소개구리 판로는 거의 막힌 상태. 정철수 씨는 황소개구리 대신 미꾸라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황소개구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도 있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개체수가 줄은 데가 많이 있고, 또 이거 참 우리 국민이 먹어서 없애줘야지. 안 그러면은 도로 옛날식이 될 겁니다. 1, 2년만 우리가 퇴치를 안 하게 되면 2년 안에 옛날 97년도, 98년도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월야면의 한 저수지. 정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우려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속이 약한 수초 근처. 이곳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산란기를 맞아 황소개구리 알이 수면 위에 넓게 퍼져 있다. 지금도 황소개구리는 끊임없이 번식을 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0년) 전 저수지와 하천을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황소개구리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귀화하고 있다. 외래종으로 유입돼 우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황소개구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섬 지역으로 퍼지면서 황소개구리는 더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황소개구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